대통령식이나 했는데 국민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적에게는 법률을 그리고 자신에게 법률을 적용하려 할 때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법부, 헌재, 입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연휴에 제가 그 월요일 날 나와서 민주헌정 수호 우주연합군이 필요하다. 네, 키세스 우주연합군. 네, 연합군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쪽은 선거를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민주헌정 수호 세력 대 민주헌정 수호 우주연합군 대 반체제 내란 세력. 반체제. 반체제 인사 이런 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사실은 제가 좀 진짜 진지하게 세상이 역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고백컨대 저의 20대는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예를 들면 뭐 그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헌법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제가 20, 30대 때 봤던 베네수엘라 헌법은 노동자에 적대하는 모든 법은 그 무효다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20대의 청년 신장식이 지금은 체제 수호 세력이 됐어요. 보수가 됐어. 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이 됐고 아니, 오히려 저도 맨날 법치주의 강조하고 법질서 국법질서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약간 보수화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아니 근데 저쪽이 그럼 왜냐하면 반체제 보수라는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가 그런 새로운 행태를 보이고 조가 있거든요. 생겼네 진짜 반체제 보수. 네, 보수는 반체제 체제 수호인데. 보수는 체제 수호인데. 그래서 이제 보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 링 바깥으로 세게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쭉 이제 시간이 그래도 연휴에는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야, 쉬지 않고 공부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걸 보면 극단적 소수는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쓴 건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그런 극단적이고 반체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미국을 지배하게 됐는가.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후속작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쓴 하버드대 교수들. 이게 민주주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세 가지 원칙을 그 책에서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자냐 아니냐. 첫 번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윤석열 일파와 선거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100건이 넘는 소송을 냈고 모두 다 패했어요. 엊그제도 썰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정훈 의원이 이거 지금부터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도대체 사법부가 100회 이상 그런 일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고 민경욱 의원이 냈던 그에서는 심지어는 뭐 QR 코드 선거 부정론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45,000장을 일일이 다 검증했어요. 그래서 선거 부정 없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시키냐 진짜. 근데 이제 와서 마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뭐 팩트 체크 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팩트 체크 하려고 다 했어. 계엄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얘기잖아요. 팩트 체크하려고 계엄했다. 부정선거로는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마이크 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토론 전파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주 오랜만에 자기 전곡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뭐 황교안이랑 토론하자마자 뭐 이러는 건데 저는 전파 낭비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미 사법부가 검증을 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한 번 더 필요하다면 검증을 하는데 검증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따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첫 번째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승복하지 않죠. 트럼프도 승복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권력 행사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근데 폭력을 행사했죠. 심지어는 계엄군 총 들었잖아요. 그렇죠. 총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폭동을 선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세 가지 기준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 다 포함이 돼요. 전광훈 확 지나가네. 전광훈 극단주의 세력인 전광훈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가서 절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네.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세력들과는 예.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그래서 우리도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이들을 꿀밤 주자가 아니라 네.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 법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을 입법해서라도 네.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들을 제도 정치권, 민주주의 네. 정치권 바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데 그 다음에 사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아까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네. 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고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는 사람들은 그 사실 링 바깥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가짜 민주주의자들이다. 대표적으로 뭐냐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 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 네. 가짜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 탄핵은 반대야. 하지만 이재명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네. 하지만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한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야당이 29번의 탄핵을 발의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본인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다음에 뭐 폭동이 일어났을 네. 때 서부지법 폭력은 안 돼. 하지만 경찰이 유도했어. 네. 뭐 그것도 이런 식의 해야 돼. 폭동은 안 돼. 하지만 사법부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 라고 해서 이상한 양비론. 예, 폭동은 안 돼.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 그다음에 아니 뭐 계엄령은 잘못됐어. 하지만 인간적으로 윤석열을 면회할 거야. 네. 라는 이 사람들이 네. 극우 세력들을 이 반민주주의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고 갖게 있다.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자들, 권력 행사를 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는 자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묵인하고 하지만을 붙이면서 은근슬쩍 편승하는 자들.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제 문제는 머릿속에도 국힘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나라가 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수의 다수가 되면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보수가 폭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압도적으로 진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저는 제발 보수가 체제 내 보수와 반체제 보수, 즉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자가 아닌 자들과 네. 단절해야 됩니다. 예. 즉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 세력들 중에 경쟁자는 있어야 된다. 네. 충분히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의 적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배제하고 경쟁자와는 경쟁하고 싶어요.